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밤 8시 46분 정도 됐고요. 유자씨랑 같이 저녁 먹고 주방 정리 좀 하고 식세기도 돌리고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요즘에 그 강과장 채널에 종종 왜 옷을 그렇게 안 사느냐라는 질문이 가끔 달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왜 맨날 검색 티셔츠만 입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막 그런 누구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모든 에너지를 내 일과 내 사업에 쏟아붓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옷을 안 사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거의 검은 티에 검은 반바지, 그리고 봄이나 약간 늦여름 뭐 이럴 때는 검은 반팔 티에 검은 긴 바지, 그리고 가을이나 뭐 이럴 때는 검은 티에다가 그 위에다 회색 남방을 입고 검은 반바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검은 잠바를 걸치는 식으로 패션이 참 무미건조하죠.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거든요. 뭐랑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죠. 골라야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회사 생활할 때도 팀장이 되고 나서 주로 했던 일이 이거냐 중에 골라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모델링이랑 텍스처라는 그 파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3D 그래픽으로 뭔가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사람이 됐든 배경이 됐든 뭐 이런 물건들이 됐든 그런 거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질감을 실제와 비슷하게 감독의 의도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파트에서 일을 했는데, 저 혼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팀장이 되기 전에는 제 작업물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면 됐었거든요. 내가 책상을 만들어야 돼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밝은 갈색이 어울릴지 어두운 갈색이 어울릴지, 아니면 디자인에 어두운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둡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게 좋을지 노란빛이 도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예쁠지, 제 작업물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이러면 됐었는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저희 팀원이 한 대여섯 명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이제 지사도 있었고, 거기에도 팀원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외주로 나가는 이제 업무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업무를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고치는 선택을 해야 될지 늘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었고, 최종 작업물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 중간 과정도 계속 같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더 예쁜 그림이 나오고 더 예쁜 애니메이션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늘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게 저의 이제 주 업무였어요. 근데 원래도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그 팀장 업무를 꽤 몇 년간 하면서 그 선택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다른 팀장도 나한테 물어보고, 그 스케줄 관리하는 팀에서도 저한테 맨날 물어보고, 뭐 감독도 물어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 자체에 약간 좀 진절머리가
났던, 물론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원래도 선택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더 싫어졌다. 근데 옷을 사려면 나한테 어떤 옷이 더 어울릴지, 어떤 옷이 나한테 최선일지를 계속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매일 하는 선택은 아닐 테고 어쩌다가 하겠죠. 옷을 매일 사진 않으니까. 근데도 어쨌든 저는 그냥 그런 선택을 굳이 내가 만들어서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를 꽤 오래 전부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내 자의로 옷을 사서 나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 굳이 일부러 빠뜨려서 내가 불행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옷을 굳이 많이 사지 않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왜 진짜 독특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싫어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행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즐거운지 이거를 저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됐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할 뿐인 거죠. 이거를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안 좋은 기분 속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만큼 참 불행한 일이 없죠. 저는 다행히 모든 상황에서는 아니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불행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안 사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나한테 최대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냥 먹는 곳에 거의 올인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덕분에 한 달에 지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물론 돈이 정말 무한정 많으면 먹는 곳에서 즐거움도 찾고 꾸미는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주거를 좀 좋게 바꾸면서 아니면 차를 좋게 바꿔서 다양한 곳에서 돈을 쓰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가진 한정된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고,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한테는 5만원, 10만원 되는 옷을 한번 사서 입고 꽤 오랜 시간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새로운 옷을 입은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기쁨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유자 씨랑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지인들과 만나서 맛있는 걸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옷은 한 번 사면 남는 거고 먹는 거는 한 번 먹으면 네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끝나는 건데 너무 이제 비효율적인 인생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잘 안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덜 거창한 이유이긴 한데, 물론 앞에 두 가지도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옷을 늘리면 꼭 옷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늘리면 그냥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게 저는 귀찮습니다. 네, 귀찮고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안 입고 관리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옷을 포함해서 물건을 많이 늘리면 공간이 또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공간에 물건이 많아져가지고 공간이 복잡해지고, 내가 뭔가 공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물건 때문에 내 동선이 방해받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굳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물론 꼭 필요한 물건은 당연히 사죠. 그렇긴 한데, 옷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꼭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옷을 사지 않는, 네, 그런 게 있고, 제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픽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13년, 12년 정도, 저한테는 꾸미는 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만약에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좀 꾸몄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면서 로봇을 만들고, 애벌레를 만들고, 네, 뭐 강아지를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옷을 잘 입어서 저의 패션 감각을 끌어올린다고 한들 그게 저의 업무에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네. 뭐 나뭇잎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산을 만드는데 굳이 뭐 패션 감각이랄 게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는 감각들을 어느 정도 길러 놓기는 하죠. 꼭 옷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눈의 레벨을 좀 올려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픽 관련된 쪽으로. 그렇긴 한데, 그거를 내가 굳이 돈을 써서 내 옷장에 옷을 채워 넣고 나서 하여튼 그렇게 뭔가 패션 쪽으로 굳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들을 살면서 터득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옷을 안 샀던 거죠. 네. 만약에 저한테 돈이 꽤 많이 있고 내 옷을 관리해 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옷을 보관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내가 옷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내 공간이 침범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집에 살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옷을 좀 많이 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또 이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옷을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좀 사서 꾸미고 살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옷이 또 다양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입장에서 아침에 그 어떤 옷과 어떤 옷을 이제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침에 굳이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냥 평소에 내가 입던 검정색 옷들만 입으면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매치로 어떤 컬러로 나의 패션을 한번 표현해 볼까라는 고민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차라리 편집을 1분이라도 더 하고 30분이라도 유자씨랑 하윤이랑 더 놀고, 그게 저한테는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옷을 잘 사지 않고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옷을 살 때는 갖고 있던 검정 티셔츠가 약간 색이 많이 바래가지고 바깥에서 햇빛을 비췄을 때 이게 약간 뭔가 좀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티셔츠를 당연히 이제 교체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때 말고는 뭐 거의, 사실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경우도 한번 사면
네, 뭐 그렇게 뭐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으니까. 못해도 한 1년 이상은, 1년이 뭐야, 한 2년 이상은 입는 것 같고요. 금방 뭐 낚는 네. 금방 뭐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이유로 옷을 많이 사지 않고 옷을 많이 소유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관심은 있어요. 네. 패션이라는 그 뭐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의 세상은 어떻고, 그쪽에도 그쪽 나름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세계를 내가 알게 돼서 내가 얻게 될 즐거움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뭔가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좋은 다른 무언것, 내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는 늘 생기는데, 근데 예전에 잠깐 저도 패션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패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옷을 좀 더 샀었죠. 지금보다는. 네. 핑크 색깔, 핫핑크 말고 연핑크 색깔 막 티셔츠 같은 것도 사보고, 귀도 뚫어보고, 네. 좀 이제 밝은 색 청바지 같은 것도 사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제가 살을 거의 70kg대까지 한번 뺐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뭔가 그냥 괜히 옷을 한번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뭔가 저에게 있어서 패션이란 뭔가 효율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꾸며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 꾸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뭐랄까, 그 불쾌함을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쾌함을 줄 정도까지 뭔가 패션을 망가뜨린 적은 없다고 자부하지만, 뭐 위생 상태라든지 하여튼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 30대, 20대, 30대, 20대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 저의 뭔가 패션은 저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이성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 중에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꾸며도 딱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내가 어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조금만 점수를 올리면 거기 갈 수 있다. 근데 거기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뭐 좀 한들 성적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 성적은 너무 바닥이고 하면 이제 아예 포기를 좀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한테는 좀 패션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내가 여기서 옷을 잘 입고 뭐 살을 빼서 꾸민다고 한들 과연 그런 게 될까? 이성에게 과연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쓰지 않고, 그렇다고 옷을 아예 안 샀던 건 아니지만, 그냥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낼 만큼,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할 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만, 네, 옷들을 챙기고, 네, 그 이외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꾸미는 것 자체가 꼭 이성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꾸미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테지만, 저는 딱히 꾸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꾸미는 과정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강과장 채널에 와서 뺨 맞고 상추씨 채널에서 하소연 하기 컨텐츠는 강과장은 왜 옷을 안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추씨가 대신 해명을 좀 해봤고요. 뭐 해명은 아니고 뭐 그 채널에 강과장 채널에서 저에게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뭐 상추씨까지 듣고 계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댓글 때문에 뭔가 열이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상추씨에서 컨텐츠로 한번 다루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차피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들 이미 주무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미 20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유자씨가 저의 패션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삼았다면 저도 분명히 개선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보 옷 좀 사는 게 어때? 난 아니면 당신이 조금 꾸미고 멋있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거나 그런 느낌을 풍겼거나 라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분명히 개선을 했겠죠. 저에게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유자씨와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저에게는 거의 1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테지만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뭔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은 말하다 보니까 숨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갑자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가끔씩 뭐 이렇게 돈도 안 쓰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좀 쓰고 살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하지 뭘 그렇게 사느냐라는 또 댓글이 종종 달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예를 들면 얼마큼 번다고 해서 굳이 불필요한 거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여행 갔으니까 뭐 이것도 좀 하고 이만큼은 써야지 아니면은 외출해서 어디까지 갔는데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지 왜 그런 것만 하고 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어떤 상황에 뭘 한다고 얼마큼 돈을 써야 되고 뭘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요. 하고 싶으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은 안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뭘 그렇게까지 해서 막 돈을 모으고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제1 목표는 역전세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전세를 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전세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거의 100% 확률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가 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액수가 꽤 많고요. 대출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은 되는 상황이라 그 세입자분께 피해를 드릴 만한 상황은 전혀 없고 이미 이거는 집 샀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출 받으면 가슴도 아프고, 네. 그리고 뭐 대출 이자도 또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어쨌든 적게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뭐 빈자의 마인드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부자들은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죠. 네. 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을 좀 적게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좀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의 소득 수준에 굳이 저희의 지출을 맞추려고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영상이 좀 잘 돼서 회사 다닐 때보다 소득이 좀 늘었습니다. 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잘 벌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네, 유튜브가 언제까지 또 잘 되겠습니까? 네.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뭐 언제까지 잘 되겠어요.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핫해진 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뭐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면 제가 29살 때인데, 그때 유튜브 있긴 있었는데 뭐 그냥 제가 이제 관련된 강의 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려고 보고 뭐 그랬던 수준이지, 지금처럼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이 더 지나면은 그때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다 안 보고 틱토커의 세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은 노동력을 투자하는 시간 대비 소득이 너무 적어져서 유튜브를 뭐 그만뒀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지출에, 소득에 굳이 지출이나 생활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고, 근데 저는 유튜브 하기 전에도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월급에 비해서 최대한 간소하게 지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기는 해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한 300 중반 정도 받을 때 한 달에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쓸 만큼 썼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것만 쓰고 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못해도 한 70% 80% 정도는 저축률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고, 월급이 그 뒤에 더 오를 때도 올랐을 때도 그 정도 지출 이상을 잘 하진 않았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저희가 소비를 하는 그 수준은, 그리고 저희의 생활 수준은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능력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맞벌이를 해서 한 달에 한 600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당 300씩?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 좀 이제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의 생활 수준을. 지금의 유튜브는 그냥 행운 같은 거고, 로또 같은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또로 된 이 나의 행운에 나의 생활 수준을 맞춰버리면 이 로또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이제 불행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도 어쨌든 부수입이, 지금은 주수입이죠. 어제 유튜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경제 활동 그 능력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더 쓰고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게. 저희 생활비 부분보다는 뭐 부모님께 좀 해드리는 것들이나 아니면 지인들과의 만남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능력보다는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돈을 좀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이 지출과 생활 수준을 너무 이제 계속 올려버리면,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출이랑 생활 수준을 올린다고 치면은, 가정을 하면 그 수입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소득을 유지를 못했다, 수입이 떨어지면은 그냥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생활 수준을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한테는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네, 뭔가 고정 지출 같은 것들은 좀 최대한 뭔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얼만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수입을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한 달에 한 3,000만 원 버는데, 이게 내가 정말 작은 노력으로 그만큼 벌어들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내가 뭐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3,000만 원이라는 수입에 생활 수준을 맞춰볼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갈수록 내 실력이 계속해서 느는 게 막 느껴지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 자식들까지도 계속 이걸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돈을 점점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은 꾸준히 낼 것 같다, 죽기 전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이제 맞추면 될 텐데, 아니면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근데 우연히 주식 투자로 반짝 해가지고 한 몇천 벌었는데, 뭔가 내가 갑자기 막 워렌 버핏이 된 것 같고, 매달 이렇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거나, 갑자기 안 하던 지출을 막 해버린다거나, 안 하던 걸 하고 안 하던 걸 사고,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인생관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유튜브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긴 할 텐데, 사실 앞으로 5년 이후가 사실 잘 안 보여요. 제가 앞으로 5년 이후면 40대 중반쯤 되는데, 그때까지도 나라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유자 씨를 좋아해 줄까? 그때까지도 하윤이를 지금만큼 열광적으로 귀여워해 줄까? 우리 가족의 일상을 5년 동안 수많은 일상과 수많은 상황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이후에도 과연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관심이 그때까지 계속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지금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고 거기서 저도 만족감을 얻고 돈도 벌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네, 그게 과연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능력치, 실제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떼고 하는 저의 실제 능력치에 생활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봤을 때는 궁상일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를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행동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좀 쓰고 살 수 있겠죠, 돈을. 그러다가 나중에 유튜브가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그 이후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사실, 그쵸? 아이고 강 과장님 망해버렸군요. 제가 한 달에 뭐 한 30만 원이라도 매달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앞날에 대한 대비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저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최대한 지출을 그렇게 많이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 근데 저희 부부는 그냥 나름 저희도 참 아껴 쓴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애기 키우고 차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별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은근히 돈이 많이 나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비를 한 달에 한 150 정도 쓰고요. 월세가 110만 원이고 거기에 관리비가 5만 원 있어서 115만 원 정도가 그 월세 관련된 거고, 150 좀 더 쓸 수도 있겠구나. 한 150 조금 넘게. 한 달에 한 40 정도? 네. 그 정도가 저희 나머지 고정비들, 뭐 전기세, 가스, 수도, 뭐 인터넷비, 핸드폰비, 교통비, 뭐 보험비, 뭐 등등 있잖아요. 매달 꾸준히 나가야만 하는 돈들, 그런 것들이 한 40 정도 쓰는 것 같고, 저희 식비랑 생활비, 그러니까 식비랑 생필품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쓰고, 근데 조금씩 남을 때도 있고 남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몇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뭐 몇만 원대의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50만 원에 맞춰서 다 소비를 해버리면 그런 거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0만 원 안쪽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저랑 유자 씨랑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 씁니다. 근데 20만 원 이거 다 쓰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한 10만 원 안쪽으로 쓰는 것 같고, 그 돈이 남으면은 뭐 그런 걸로 이제 또 다른 것들도 하고, 뭐 지인들 선물 같은 거, 생일 같은 거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얼마야? 네. 얼마지? 네. 저희 둘 40만 원, 생활비 50, 90이죠. 거기다가 150이라고 치면 이것만 해도 이제 한 24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매달 그냥 특별히 뭘 안 해도 나가는 돈들이. 그리고 아기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보면 아기 관련으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먹이는 돈이랑 기저귀 값 그 외에도 아기 관련된 물건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필요하고 있어가지고, 뭐 적게 나갈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 쓸 때도 있는데, 최근 한 3달 정도 가계부를 보니까 30에서 50 정도. 근데 이거는 부모 급여가 나오거든요. 70인가 80인가? 그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돈은 아니고, 네, 그래도 애기도 못해도 한 달에 한 30 정도?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것도 매달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근데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름값을 한 달에 20만 원 쓰는 건 아닌데 가끔씩 뭐 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보험료 같은 것도 1년마다 이제 내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내고, 이런 것도 미리 좀 계산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안쪽으로, 네, 그 정도로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300이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매달 경조사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야죠. 뭐 최소한 명절이나 뭐 생신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만 조금씩 챙겨도, 네, 돈이 꽤 들기 때문에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자기가 생각한 거 내에서 계속 모아뒀다가 그럴 때 좀 쓰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아낀다고 아끼는 편인데, 그래도 못해도 한 300에서 350 정도? 네, 그 정도는 쓰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해요. 만약에 유자 씨랑 같이 복직해서 으쌰으쌰 회사 다녔을 때라고 따져본다면, 네, 사실 지금은 하윤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도 이 정도인 거니까 더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질 테고, 대학을 가면 더 많아질 테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앞으로 소득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냐, 39살의 저와 뭐 49살의 저와 59살의 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연 내가 갈수록 돈을 더 벌까? 내 능력이 더 좋아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진짜 빡세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소득이 유지만 돼도 다행이다 뭔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참 허투루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사뒀던 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대출을 또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매달 이자랑 원금을 계속 갚아야 할 텐데, 그럼 지금에서 월세 금액이 빠지고 그 금액보다 더 큰 액수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이 될 테고, 그리고 하윤이는 점점 크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저도 지금은 굉장히 작게 쓰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쓰는 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악착같이 안 올리려고 하면 안 올릴 수야 있겠지만은 50살이 된 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뭔가 돈이 더 쓸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더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좀 더 나이 어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뭔가 돈을 더 쓸 확률도 올라갈 테고, 하여튼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쓸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도 그렇고 그냥 뭐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듣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그만큼 쓰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만큼씩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의 자유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뒷감당도 본인들의 몫이고,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거는 아니기는 한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막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막 그런 글 같은 것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방송 같은 데서 뭐 어떻게 쓴다 막 이런 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참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아무튼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재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제가 유튜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쨌든 유튜브를 제가 더 자주 올리고 더
긴 영상을 만들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성과가 좋아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올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편집하느라 좀 빡세긴 하지만 이게 또 재미있게 봐주시니까 더 뭔가 좀 힘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반응도라고 해야 될까요? 댓글의 양도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게 힘이 난다. 누가 더욱 좀 즐거워해주고 더욱 즐겨주니까 뭐 일종의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면 더 신나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엊그제 수요일에도 목요일 거 편집하려고 수요일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편집하다가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의왕에 있는 롯데 아울렛에 또 좀 나들이 삼아서 갔다 왔는데, 집에서 멀지 않아요. 차 타고 차 안 막히면 한 22분, 23분? 굉장히 가깝고 쾌적하고 해서 이제 유자 씨랑 자주 가는데, 가서 뭐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책도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 호수가 있더라고요. 옆에 백운 호수였나? 거기도 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구경을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윤이 자는 시간이랑 조금 애매하게 겹쳐가지고 거기서 놀다 오진 못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상추씨 채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 이름 뭐였더라? 마쓰다 마리? 라는 일본 작가분인 것 같은데, 이분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분이 뭐 만화가인지 일러스트레이터인지 에세이 작가인지 소설 작가인지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유자씨 지인분 중에 한 분도 이분의 굉장한 팬이어서 덕질을 하고 있는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뭔가 제 감성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거기 아울렛 간 김에 거기 서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 서점이 조금 작아요. 큰 서점이 아니고 휘계문고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처럼 엄청 큰 서점이 아니고 좀 자그마한 서점인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아쉬웠고, 보니까 저희 집 근처, 근처까지는 아니고 차 타고 좀 가긴 해야 되는데 근처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빌려서 한번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잠깐 쳐서 좀 읽었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순도 100%의 휴식이라는 책을 거기다 잠깐 이제 읽었는데요. 인스타를 보다가 이 책 관련된 어떤 게시글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이 생겨서 가서 좀 읽었는데, 이 박상영이라는 분이 작가님이 소설가인데 에세이도 좀 많이 쓰시고 굉장히 좀 다작을 하는 그런 작가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의 좀 그런 워커홀릭 기질이 있으신 그런 작가님인 것 같아요. 느낌이 초반에만 조금 읽다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휴식을 위한 여정? 이런 거 아닐까. 진짜 휴식을 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책에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어가지고. 목차가 있네요. 목차. 서툰 여행자를 위한 보험. 난생 처음 공부하지 않은 날.
대탈출 프로젝트, 20살의 낙원, 가파도 롱 베케이션, 슬럼프와 가파도, 억지로 쉼표 찍기. 목차만 봐서는 어떤 내용일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이랑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 프롤로그에 보니까 이 분의 이제 지인인데 영화 감독인데 7년째 영화를 만들지 않고 시나리오 작업만 하고 있는 대신 뭔가 그냥 삶을 좀 여유 있고 좀 즐기고 살아가는 뭔가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지인들에게 그 요리를 대접하고 그런 뭔가 좀 여유로운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이 이 작가님의 친구인데 이분은 그 7년 동안에 소설도 엄청 쓰고 막 에세이도 쓰고 뭐도 하고 막 일을 엄청 이제 꽉꽉 채워서 많이 해낸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영화 감독이 이 작가님한테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냐, 너무 빡세게 사는 거 아니냐, 뭔가 이런 뭔가 물음을 던졌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짧죠?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뭐 구입을 하거나 빌려보거나 해서 이제 읽게 된다면 리뷰를 좀 남길 수 있으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기는 했는데 뭔가 좀 글을 약간 위트 있게 잘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관심이 갔던, 그래서 좀 살짝 읽어본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두 권을 더 들어서 봤는데 한 권은 빌 브라이슨 발칙한 영국 산책, 까칠한 글쟁이의 달콤 쌉싸름한 여행기, 이런 책도 잠깐 들어서 읽어봤는데 뭔가 좀 글이 잘 안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패스를 했고요. 뭔가 이 표지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글 좀 까칠하게 잘 쓰는 좀 츤데레 같은 어떤 아저씨의 이런 위트 있는 여행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들어봤는데 네, 저는 잘 안 읽히더라고요. 물론 좀 요즘에 제가 약간 그 난독증에 좀 걸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한번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권은 좀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들게 됐는데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엘 코시마노라는 작가의 책인데 네, 저 이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이 너무 뭔가 자극적이어서 어떤 책인 건가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읽게 된다면 네, 리뷰를 짧게라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경하고 집에 와서 밥 잘 먹고 그러고 상추씨를 지금 거의 1시간째 찍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후딱 편집해서 올리고 저는 일요일 영상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절반도 못 해가지고 일요일 영상 편집을 좀 하다가 내일 또 일어나서 편집하다가 일요일도 또 편집하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편집 그 자체다. 저라는 사람은 그냥 프리미어 프로 편집 툴 그 자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업로드 빈도가 예전에 상추씨 한참, 예전은 아니지, 한 2, 3주 전에 상추씨 한참 열심히 올릴 때 하루에 하나씩도 올리고 이틀에 하나씩 올리고 할 때보다는 지금 살짝 힘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래도 꾸준히 올릴 거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몇 달 동안 잠수 타고 그럴 일은 아마도 제가 어디가 뭐 손이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조금 힘이 빠진 건 사실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털 거를 다 털었다. 저 한 사람의 뭐 인생이 그렇게 얼마나 또 뭐 많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인생 경험담이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얼추 털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털 게 없다. 그동안에는 제 하루 일과에다가 예전
이야기, 예전 경험담 좀 플러스 해가지고 한 반반 정도 느낌으로 썰을 풀었었는데 이젠 옛날 걸 다 털었기 때문에 더 이상 털 게 없다.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 가지고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자주 오지 못하는 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조만간 강원도로 일주일 살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좀 구체화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까지 가서도 상추씨를 계속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8월 한 초, 중순? 뭐 이때쯤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은 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밤이실 텐데 다들 뭐 치킨에 맥주라도 한잔하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